눈치 없는 사람들은 거절을 못 알아들어요. 환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작가 서부경입니다. 오늘은 진짜 눈치 없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눈치 없는 사람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제 동생이 떠오르는데요. 제 동생이 지금은 눈치가 있어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이 어릴 때 얘가 눈치가 없어서 저한테 아주 욕을 바가지로 먹었었는데요. 엄마한테 하지 말아야 할 말도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나 아까 친구들이랑 놀러 가던데 학원 안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진짜 눈치 없이 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나쁜 의도는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막 고자질해야지 막 이런 애는 아니에요. 엄청 착해요. 엄청 착한데 이 말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은 못하고 그냥 진짜 있는 그대로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주제로 얼마 전에 SNS를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눈치가 없다고 생각되시나요?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보통 때는 제가 이런 설문조사를 하면 대답이 다 가지각색이에요. 기껏해야 한두 건 정도 같은 의견이 겹치는데 이번에는 정말 신기하게도 거의 만장일치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바로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말은 즉 배려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상대방이 지금 얼마나 피곤한지 또는 어떤 상황인지 어떤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지 어떤 곳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정말 막역하거나 제가 정말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제하고는 주로 듣는 편입니다. 근데 이렇게 경청을 하다 보면 한 2-3시간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오케이. 들어줄만 해. 그런데 저는 3시간이 넘어가면 사실 조금씩 피곤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집중도가 좀 떨어져요. 아무래도 이렇게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좀 지치잖아요. 그런데 3시간이 지나도 4시간이 지나도 얘기를 끊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상대방이. 와, 그러면 저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은 자주 만나기엔 너무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거리두기 10단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정도 만나는 딱 그 정도의 거리로 좀 늘려놓죠. 왜냐? 자주 만나면 너무 피곤하잖아요. 사람은 말할 때 즐거워요. 저도 재미로만 따지면 말하는 게 훨씬 재밌습니다. 듣는 거는 재미보다는 제가 많이 배우죠. 그래서 듣기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말하면서 또 즐거움을 얻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상대는 주고받고가 되는 상대예요. 근데 이게 모든 사람과 이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 조심스러운 게 어린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 상당히 좀 눈치가 보여요. 어린 친구들을 만나면 그들의 어떤 고민을 듣기도 하고 또 제가 과거에 했던 경험들과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막 해주고 싶은 얘기들이 많은데 제 딴에는 조언이라 치고 얘기를 막 신나게 하겠지만 또 상대방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피곤하게 느껴질 수 있겠다 싶어서 어린 친구들을 만나서 제가 막 뭔가 신나게 얘기하는 게 되게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눈치 없는 사람들이 그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지인 중에 한 분이 사업이 쫄딱 망한 거예요. 빚이 막 어마어마한 상황인데 그런데 그 쫄딱 망한 사람을 면전에 두고 한 사람이 고민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유산 상속을 100억밖에 못 받았는데 이 돈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 막 이러는 거예요. 이거 싫어합니다. 아니 빚이 몇십억인 사람 앞에서 이런 투정을 부리는 게 말이 안 되죠? 진짜 말이 안 돼요. 심지어 이 40대가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깜짝 놀라서 그 쫄딱 망한 분한테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냐. 망한 사람 앞에서. 와, 진짜 답이 없는 사람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너무 오냐오냐 곱게 살아서 그런가 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곱게 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눈치 없는 거죠. 상황 파악 못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해야 할 타이밍이 아닌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눈치 없는 사람들은 거절을 못 알아들어요. 환장합니다. 상대방이 저한테 막 고맙다고 밥 사준다고 해요. 근데 저는
그 상대방이랑 밥 먹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고.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다고. 먹은 걸로 치겠다고. 그렇게 극구 거절을 했는데, 그런데 상대방은 제가 상대방한테 부담 줄까 봐 거절하는 건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의상 거절하는 줄 알고 계속 밥을 뭐 사주겠다는 등 뭐 계속 뭔가 이 보답을 하겠다는 등 저는 됐거든요, 진짜로. 근데 사람이 거절할 때 진짜 정색하면서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제가 누군가를 도와줬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고맙다고 인사하면서 뭔가 보답을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됐거든요 막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한두 번 정도 거절하면 센스 있게 그러면 다음에 뭐 하자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흐지부지 미룰 법도 한데 굉장히 강경하게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 눈치 진짜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정색까지 가는 정도의 거절을 하게 되거나 또는 구구절절 막 제가 요즘 일정이 너무 바빠서 뭐 친구들도 못 보고 살 정도고 막 이 정도까지 제가 막 얘기를 해서 거절을 해야 될 정도의 사람이면 사실은 저는 마음속으로 또 생각합니다. 거리두기 10단계. 네, 그래서 역으로 저는 저보다 훨씬 어린 동생들한테 밥 먹자고 할 때 물어봐요. 시간 괜찮냐고. 그런데 상대방이 이러이러해서 내일은 안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거절하면 한동안은 다시 안 물어봅니다. 알았다 해놓고 또 한참 좀 지나고 나서 물어봤으면 물어봤지 거기다 대고 그러면 모레는? 그러면 토요일은?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집요하게 굴지 않는다고요. 왜냐? 이렇게 어린 친구들 입장에서는 또 제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센스를 발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러분, 센스는 타고난 사람들도 있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상대방의 생각은 항상 다르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내가 지금 너무 즐거우니까 상대방도 즐거울 거야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나는 재밌지만 상대방은 불편할 수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꾹, 좋아요 꾹,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도 바쁘신데 시간 내셔서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오늘도 행복 가득한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